522쪽에 보시면요. 토량 환상 계수가 있어요. 응? 우리가 이거 사무실에서 견적할 때 이거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게 이게 시험 문제가 나가지고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팍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522쪽에 토량 환상 계수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 522쪽에 문제가 딱 있는데, 그죠? 이론과 실제 딱 살펴놓고 동영상 들으시면은 헷갈릴 게 하나다. 토량의 환상계수라는 게 있다. 환상계수. 토량을 환산하는 계수가 뭐냐. 그죠? 요런 거는요, 바로 토량 환상계수에 계산식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정의를 쓰고 싶다. 대점 1.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요. 대점 1에다 정의를 쓰고 싶다. 그러면 토량을 환산하는 계수를 토량 환산 계수라고 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말로 매끄럽게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정의를 써주고 대점 2번에다가 이 사실은 연맥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만약에 채점이긴다면 아이씨 계속 연맥이네 이거. 용어의 정의는요 항상 말 속에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용어 문제는 정의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토량환상 계수 L씨는 있고 이렇게 생각. L씨는 그죠? 이거는 흐자, 이거는 뭐냐면요 다자예요. 다자. 이게 답이에요. 그자 다자. 이거는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에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입니다. 이거는 자연 상태의 토량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지리가 10분 이상 걸리는데 이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다져진 상태의 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져진 상태의 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 상태의 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쓸 때 이걸 갖다가 세 줄을 잡아먹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흐자다자 맞나요? 요거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입니다. 이거의 대제목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에요. 한문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즘 채점 얘기하는 꼴마이들은 한문을 읽을 줄 모르니까 혹시 썼더라도 빨리 여기다 토량이라는 말을 써주시고. 이야, 채점 얘기하는 애들 진짜 웃기는 거야. 아, 죽일 수도 없고. 아유, 이걸 갖다 다져진 상태죠. 다져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가지 써가지고요. 한 줄씩 메꿔가는 거야. 이걸 갖다 왜냐, 이거 루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루스하다는 말 좋아하거든요. 루스하다. 아, 저 새끼 루스야. 얘가 콤팩트한 맛이 없어. 이건 콤팩트예요. 우리가 다진다는 얘기할 때 콤팩션, 다져진 상태, 콤팩티드한 상태의 토량을 얘기하는 콤팩티드, 루스드 메티리얼 이런 얘기는 루스드 메티리얼. 이게 토량을 환산하는 계수입니다. 이건 항상 1보다 커야 작아요. 1보다 크죠? 맞아요? 이게 1보다 크죠? 이건 항상 1보다 적죠? 네? 이거는 0.9 이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1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은, 그림을 그려야지, 현장에서. 이게 집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내고, 여기 원집안이라 그래.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김영사 이렇게 딱 써놓고요. 여기가 자연 상태의 토량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네요. 자연 상태의 토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백으로다 굴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 상태의 토랑이고요.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의 토랑이는 뭐냐면, 흐트러진 상태의 토랑이라는 거는 이걸 파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백으로 파가지고 해놨어요. 응? 여기 있는 걸 이면서 파가지고 이쪽으로 백으로 굴착했어. 굴착 후에 토리앙. 요게 요거예요. 여기다 흙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게 1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523쪽에 보면 경함은 2, 그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점토는 1.45, 사질토는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L 값이에요. 보세요. 요거 L 값이 요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경함은요 거의 2배 정도, 2. 그 다음에 사질토는요 얼마나 넣었어요? 네? 사질토가 얼마나 돼 있어요? 1.2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점성토는 얼마나 돼 있어요? 약? 네? 그맨 밑에 있죠? 점토 1.45 정도 되죠? 네, 1.45 정도 되는 거예요. 돌멩이는요, 이게 만약에 암버럭이야. 그럼 돌멩이는 갖다 발파해서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공국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름이 붙어 있을 때는 콤팩트 했는데 갖다 딱 쌓아놓잖아요. 그럼 공국이 많아가지고, 요 공국이 많아서, 지난주에 내가 강의할 때, 요 테트라포드 있어요? 항만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를 갖다 쌓아놓을 때 이 공국률이 몇 프로 알았어요? 테트라포드의 공국률이 50% 알았습니다. 예? 50%일 때 소파효과가 제일 크다 그랬죠? 예, 제일 큽니다. 이거 뭐 지금 관련이 없지만 하여튼 자기가 암버럭을 발파해가지고 그냥 백으로 뜯어내서 여기다 딱 쌓아놓으면은 이게 여기 있는 게 1루베였으면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은 암인 경우는 이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덤프트럭의 운반량 계산할 때 2를 가지고 계산한다. 네? 1루베로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1루베야. 여기 1루베인데 사질토는요 1.2배로 계산하는 거예요. 점성토는 1.45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야 덤프트럭의 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사토량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설명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다져진 상태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흙을 파다가 여기다 쌓아놓고, 쌓고 다지고, 쌓고 다지고, 쌓고 다지고, 이렇게 다졌어요, 이렇게. 이게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에요. 컴팩션 했을 때, 컴팩션 후에, 다짐 후에 토량이에요. 요게. 그럼 여기 있는 거가 자연 상태의 토랑입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하다가 여기다 놓고 다져. 그럼 이게 1이었다? 그럼 다지면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C값은요, 여기다 이렇게 만약에 쓰면 여러분들 보기 좋게 뭐라고 되냐면요, 경합은요, 1.5가 돼요. 그 다음에 사질토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점성토는 일일이 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질토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뭐래? 0.95입니다. 0.95고요. 점성토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0.95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0.95야. 무슨 말이냐면요. 암버럭은 아무리 다져도 1.5배야. 여기에 있는 그냥 발파하기 전 상태는 때려주고도 안 다져지는 거야. 그 다음에 사질토는 0.95예요. 0.95. 다져지면은. 무슨 말이에요? 누르니까 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누르면 줄어들잖아. 이것도 0.9 거의. 이게 묘하게 95% 다짐도 하고 비슷하죠? 요게. 요 0.95라는 거가 다짐도 판정만 볼 때 다짐도가 95% 나와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거 묘하게 같죠?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면접을 갔어요. 면접 시험을 딱 하는데 토량환상계수를 얘기해봐라. 느닷없이 얘기하다가 흐자다자라 그냥 따발총으로 얘기하는데 경험은 L값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0.9입니다. 이러면 조심. 에? 근데 경함 2라고 얘기했어요. 에? 경함 2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참 면접관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냥 L값이 2가 되는 게 어딨어? 이러고 소리 꽉 지르면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또 왜 이 정도로 늘어났냐? 물어봐. 왜 그래? 공국이 커서요. 공국이. 에? 공국이 크니까 이건 공국이 크니까 공국이 대가 되니까 이게 L값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를 외울 때 이걸 무대뽀로 외우면은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막 1, 9하고 막 이게 막 1, 9하고 이러면 자신감은. 에?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내가 이게 강의 그만두고 면접 들어가고 막 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앉혀놓고 그냥 들었다 하면 완전히 정신 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토량 환상계수, 토량의 최적 환상계수 뭐 이 얘기 나오는데 근데 항상 용어를 얘기할 때는요 무슨 얘기냐면 토량 환상계수에 이거 왜 써먹어? 현장에 이용이 현장에 뭔가 써먹으려고 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토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토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착량을 계산한 데 쓰고, 그 다음에 운반 장비에 대수 계산한 데 써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예, 다른 거 없어요. 요렇게 딱 썼다. 근데 만약에 요런 그림도 그렸다. 여기다 이렇게 자연상태 토량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이걸 표시해. 땅 표시를 해줘야 돼. 이걸. 이렇게 자연상태 토량,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린 그림 어디 갔어? 요거 자연상태 토량, 요거 다짐 후의 토량,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30전 포선하고 여기다가 맥없이 다짐 후 두께가 20전 되게 여기다가 승다짐한다고 딱 쓰는 거예요. 맥없이. 후 토량은 우리가 다짐 후의 두께라고 한다. 이렇게 딱 쓰는 맥없이. 그럼 이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채점 이기는 사람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딱 놓은 거하고는 무조건 이게 점수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요거 경합 이런 노트 만들 때 이 1 이상이라고 해놓고 일단 여기다 2여기다 조금 띄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질토, 점성토, 경합 그래가지고 요거 딱 그죠? 해놓는 거야. 요거 0.5, 0.5, 1.5 금방 이어진 거야. 에?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 100점 맞는 거야. 이거를. 이것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용어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똥덩어리 용어를 70개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럼 공법은 27개만 돼. 이 똥덩어리를 참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3개월에 합격시키면 좋겠는데 참 미치겠어요. 1년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3회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분석하는 건 진짜 재미있어요. 2월 달에 시험을 한번 보고요. 5월 달에 한번 보고요. 8월 24일에 보고, 5월 25일에 보고, 2월 17일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금년도로 얘기한다면 84회, 85회, 이제 86회 마지막 시험을 이제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합격하겠다. 그러면요. 1월 달에 여기 오셨어. 2008년도 1월에 여기 딱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가 딱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 6개월에 합격하는 비결을 알려줄게요. 6개월에 합격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1교시 5문제 있어요. 한 쪽짜리 요거를 100개를 딱 외우는 거예요.
요 6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2, 3, 4교시 문제는 내가 찍는데 자신 있으니까 이빨이 한다는 건 37개.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한다면 27개. 17개가 있어요. 37개로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100개를 외운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월이 되는 거죠, 이거? 6개월 동안에 100개를 외워. 나누기 6개월에. 그럼 하루에 몇 개월이 되는 거죠? 이러면 감이 안 오죠? 네. 6개월이면 몇 달이냐면요. 6개월에다가 곱하기 30일이면 180일이에요. 그럼 막말로 이틀에 2일에 한쪽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를. 그죠? 2일에 한쪽. 2일에 한 문제. 2일에 한 문제야. 일개 문항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180일이야. 180일인데 내가 만약에 세게 나가서 50개를 외우겠다. 그죠? 50개를 외우겠다면 3일에 하나만 외우면 돼. 막말로. 맞나요? 네? 1당 3개씩 하면 되겠지. 맞나요? 아니 180일 나누기 50개 하면 얼마야? 3일에 몇 개? 3일에 한 개씩 하면 되나요? 아닌가? 그렇죠? 3일에 3쪽을 외우면 돼. 공법은 3일에 한 개, 용어는 2일에 한 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만약에, 요래면 이거 빨리 끝날 수 있어. 그러면은 막 2, 3밖에 안 했는데. 근데 느적해. 그래가지고 1년에도 안 되고, 2년에도 안 되고, 3년까지 막 간다. 그러면 한 200개 다 하게 돼. 그 기간 동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기에 할 때 집중력 있게 해야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만약에 고기 안내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깡다구와 집중력이 있다. 그러면 일기의 용어를 100개를 두드려도 여러분들 100개면요, 무조건 합격하거든요. 내가 최대한으로 늘어놓은 거예요. 이거 팍줄이 50개예요. 요거 37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100개, 50개로 따져도요, 3일에 요거 공법 1개. 3일에 공법 1개라는 건 하루에 한쪽씩 외우는 거예요. 공법에 대한 한쪽. 그 다음에 요거는 하루에 0.5쪽. 그럼 하루에 1.5쪽 외우면 되죠. 요거 하루에 한쪽, 요거 0.5쪽이니까.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럼 하루에 몇 쪽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외우는 그게 1.5쪽이면 된다는 얘기야. 집중적으로 하면은 6개월 동안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노트를, 요거에 대한 노트를 만드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다 끝냈다. 한 달에 다 끝내버렸어. 집중적으로 한 게.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막 늘어져, 그냥. 집중 있게 안 해.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쉬운 거지만 요거 확 한다는 게, 그죠? 예. 처음에 올 때 어떻게 했냐? 처음에. 일단은 연습으로 한번 유재석이 강의 잘하나 못하나 한번 와서 심판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대가리만 끄떡떡하고 그냥 한 3개월 그냥 다녀. 그 다음에 이제 하기유 갈 때 하기유 갔다 와서 세게 하자. 그리고 또 느그져버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1년, 1.5년, 2년, 3년 막 가. 이게 이제 그 집중력과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여러분들의 연세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뭐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응? 근데 강의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멘트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계획성 있게. 네? 내가 타겟을 딱 정해놓으면 일주일에 최소한도 용어 하나 공법 하나를 하겠다든지 2주에 용어 하나 공법 하나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성 있게 밀고 쭉 나가야지 그냥 아사무리하게 나가면은 그죠? 이게 뭔가 목표의 설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도 불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나한테 들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내가 일주일에 용어 하나 하고 한쪽 외우고 용어 하나는 한쪽 외운다는 거예요. 공법을 한 문제만 하겠다.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용어 한두 개, 그다음에 공법 한 개 정도를 쌈박하게 팍팍팍 꽂아 나간다는 게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정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정표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시사성 예상 문제에서는 목차가 이정표예요. 예? 시사성이 아니라 시사성 예상 문제 해설 목차에 이론과 실제의 그 목차가 여러분들이 이정표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정리가 잘 돼 있어야죠. 예? 시사성 예상 문제 해설 목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정표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허연 게 있고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하시면은 좀 계획성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에 용어 2개, 공법 하나 정도만 꺾어 나가도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